매불쇼에서 전환길에 그 조회수가 한 300만 건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매불쇼라는 거기에서 전환길 보고 뭐라는지 아십니까? 걔들이 조롱했습니다. 야, 전환길 사실 확인이 잘못되었다고 했는데요, 웃기지 마라. 매불쇼 보고 있나? 그 영상 내려, 이 바보들아. 투표 분류하는데 많이 갔단 말이야. 개표하는데도. 내가 그걸 모르고 하겠냐? 내 제자들이 선관이 얼마나 많은데 모르고 하겠냐? 자유민주주의 만세! 사랑합니다! 피터 킴이 말하기를 베네수엘라 다음은 한국이다. 트럼프 말하기를 글로벌 부정선거 연결망을 해체할 것이다 라고 예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역시 선관위, 가장 공공기관 중에 가장 최악의 범죄 마피아 조직이 저는 선관위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선관위는 부정비리 투성입니다. 감사원의 감찰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선관위가에 대해서 저지른 부정선거 의혹이 지난 2020년 4.15 부정선거, 4년 뒤 2024년 4.10 부정선거, 그리고 올해 있었던 6.3 대선까지, 그 직전에 있었던 4월 달에 바로 보궐선거까지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우편투표, 바로 관외투표 같은 사전투표와 그리고 제외 국민투표에 대한 의혹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번에는 부정선거를 막음으로 해서 당선되었지만 4년 전 조 바이든 대통령한테 패배했던 2020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했는 것은 바로 부정선거 때문이었다 해서 너무나 많은 증거들을 실제로 찾았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부정선거에 관한 것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만연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뿌리를 뽑겠다, 이런 의지를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하고 직접 군사 행동에 나서겠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베네수엘라가 이미 나라가 망했잖아. 경제가 망하니까 먹고 사는 게 결국은 마약입니다. 미국으로 마약이 너무 많이 유입되어서 미국인 중에서 사망률이 제일 높은 게 지금 마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민, 즉 미국인들 보호하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도 이런 바로 마약 반입을 막겠다 해서 이미 시진핑으로부터 약속받았지 않습니까? 펜타닐이라는 일반 마약 성분보다 100배에 가까운 높은, 중독성이 높은 이런 펜타닐 유입을 막기 위해서 그 본산지가 중국입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베네수엘라라고 해서 이 베네수엘라로부터 들어오는 마약을 막겠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마두로도 부정선거, 국민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그래서 이 마두로를 축출하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 올해 있었던 노벨 평화상은 누가 받았습니까? 마두로에게 현재 맞서고 있는 누구였죠? 마차도라는 분이, 제2야 지도자가 노벨 평화상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런 범죄 국가, 마약 만드는 베네수엘라, 그리고 부정선거 원흉, 바로 베네수엘라를 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다음이 바로 어느 나라라고요? 한국이라고 지지했는데, 이거는 전환길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전환길 뉴스에 보도했지 않습니까? 이미. 베네수엘라 다음에, 이미 쇼츠 영상 올라갔죠? 영상이. 베네수엘라 다음에 한국이 될 것이다라고 저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부정선거 연결망, 이게 국제적으로 연결되는, 이게 우리나라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A웹이라고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나중에 제가 심청보도 한번 하겠습니다. A웹 해가지고 한번 심청보도 할 건데요. 뭐냐 하면은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 USAID에서 이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자마자 USAID가 미국의 어떤 원조를 받는, 이런 걸 말하는데요. 미국의 원조. 그래서 AID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AID, 옛날에 우리 AID 그 자금도 우리 옛날에 그 미국으로부터 많이 지원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AID 아파트도 있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이 USAID에서 표면적으로 민주주의 확산을 지원한다. 많은 나라에 지원하는 그런 국가기관이에요. 미국에.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A4 인정을 받은 전자개표기를,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이 전자개표기, 투표 분류기 아닙니까? 전자개표기를 개발도상국에 보급하며 전 세계 좌파 정권을 만드는 구조에 일조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하면서, 그래서 지금
이 K보트라는데요. K보트 시스템이 우리나라에서 한국 선관위가 개발한 겁니다. K보트, 보트가 투표 아닙니까? 이 시스템이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 온두라스 수많은 나라에 이게 전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관위에서 주로 했는 거거든요. 그게요. 그래서 K보트가 이거에 대해서까지 조사 나올 수 있다 해서 저는요, 반드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에서 한국 선관위를 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제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2번 부탁했지 않습니까? 지난 경주 APEC 회담 때도 공개적으로 제가 트럼프 대통령 부탁했는 게 뭡니까? 3가지 부탁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FBI 보내서 우리나라 선관위 수사해달라고 제가 요청했고, 그리고 미국에 현재 와 있는 제 미국에 있는 사업가분이 트럼프 대통령 골프 치고 하는 분이라서 그분이 직접 전해주시겠다 해서 편지를 전해달라 했는데요. 그분께도 역시 부탁하는 내용, 그건 비밀입니다. 그 내용에 트럼프 대통령이요, 우리나라 선관위에 대해서 조사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못됐습니까? 자, 부정선거에 대해서 음모론이라 하는 분들 답변해 보십시오. FBI가 오든 CIA가 오든 우리나라 경찰이 하든 검찰이 하든 선관위에 1200건에 해당되는 비리들, 778건의 비리들, 그리고 우리 가족 회사 친인척 채용은 당연하다고 해서 불공정의 극치 아닙니까? 선관위 사무총장 아들이 그냥 채용되고 딸이 그냥 채용되는 이런 우리 청년들, 2030 청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힘없고 돈 없는 집 아들, 딸들은 선관위에 공무원 되려고 목숨 걸고 공부하는데 그런 우리 가족 회사 친인척 채용은 당연하다는 이 중앙선관위 말이 됩니까? 이 선관위가?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을 내는 공무원들이 이 부정부패 많은 선관위에 대해서 개선하자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FBI 보내서 수사하든 CIA가 오든 무조건 조사해보는 게 정상 아닙니까? 이거 똑같죠? 이재명 재판받아라. 왜?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재명 재판, 그죠? 범죄가 다 조작되었대. 그래? 그 재판 받으면 될 거 아니야? 무죄 입증하면 될 거 아니야? 한동훈의 당원 게시판, 국민의힘 당계 사건에 대해서 한동훈은 반대하지만 한동훈 떳떳하다면 니도 조사받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네가 무죄라는 걸 오히려 증명하면 좋지 않냐? 그것처럼 선관위에 대해서도 FBI가 와서 조사해달라. CIA가 와서 수사해달라. 뭐가 잘못됐지? 선관위가 떳떳하다면은, 투명하다면은, 왜 캥기는 게 없다면은, 수사받으면은 오히려 떳떳한 거 아니냐? 야, 그동안 전한길 네가 선관위가 언제나 범죄 마피아 조직이고, 부정선거 있다고 했는데, 봐라. FBI 수사받아도 없지 않냐? 하면 오히려 좋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이런 우리나라 선관 이거 개선하지 않는 한은 왜요? 범죄 마피아 조직을 왜 보고 있어야 됩니까? 이런 선관이 개선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없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한번 말씀드릴까요? 선관이 이 부정 마피아 조직을 해체하거나 공정선거제도 바꾸지 않는 한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저는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이 투표입니다. 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만이 국민들이 원하는 지도자를 뽑는 거 아닙니까? 국민이 원하는 지자체 단체장과 의원들, 국민이 원하는 바로 국회의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선거 조작을 하게 되면 국민의 뜻이 반영되지 못하니까 당연히 민주주의의 근본이 깨지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선관위 공화국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왜 그냥 보고 있어야 됩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인데요. 그래서 부정선거 저지른 놈들을 전부 사형시켜야 됩니다. 부정선거 없었다고요? 없었다. 음모론이라고? 조사해보자 하잖아. 그러니까 FBI가 와서 조사하자 하잖아. CIA가 조사하자 하잖아. 뭐가 잘못됐는데? 여러분 반드시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알다시피 3.15 부정선거 때 4.19 혁명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또다시 대한민국에 4.19 혁명 같은 게 또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고쳐질 것 같습니다. 전한길은 4.19 혁명에 대해서도 그것이 우리 헌법에서 헌법 전문에 4.19 혁명을 정신을 계승한다고 했으니까 전한길은 4.19 혁명처럼 또 들고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헌법 정신의 올바른 실천이라고 저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났어. 그 당시에 최인규, 그 당시에 선거 관리하는 담당자가 내무부 장관이었는데 최인규 내무부 장관이 그 당시에 사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노태악하고 이번에 새로 김용빈이어서 새로 임명된 사무총장, 만약에 기존에 김용빈이었죠. 전부 사형에 쳐야 됩니다.
반드시 상이 쳐야 되죠. 왜요? 대한민국의 가장 근본적인 것을 깨뜨렸으니까 이들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것 아닙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독일은요 단 한 표의 부정선거로 해서 재선거를 했습니다. 대만은요 전 세계 반도체 수출 1등 국가가 대만입니다. 하지만 대만은 전자개표, 투표 분류기 전산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겠습니까? 왜 안 하겠습니까? 대만은 초등학교 반장 선거 하듯이 그 자리에서 수작업으로 투표하고 수작업으로 개표하고 수작업으로 집계까지 다 전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국민들이 가장 알기 쉽게 가장 투명하게 누구나 볼 수 있고 쉽도록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전자분류기, 전자투표기, 투표분류기 하지 말자, 전산하지 말자라고 하니까 매불쇼라고 있습니다. 매불쇼. 매불쇼에서 지난길에 그 조회수가 한 300만 건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매불쇼라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왜곡하고 쓰레기 같은 그런 유튜브 채널입니다. 거기에서 전환길 보고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걔들이 조롱했습니다. 야 전환길 우리나라 수개표하고 수작업을 하자는데 벌써부터 수작업으로 수개표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너 못 봤냐? 투표 개표할 때 광장에서 강당에 모여가 전부 다 보는 데서 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저보고 사실 확인이 잘못되었다고 했는데요. 웃기지 마라. 매불쇼 벗고 있나? 그 영상 내려 이 바보들아. 우리나라 우리 집 사람이 공무원이야. 투표 분류하는데 많이 갔단 말이야. 개표하는데도. 내가 그거 모르고 하겠냐? 내 제자들이 선관이 얼마나 많은데 모르고 하겠냐? 광장에서 수작업으로 하고 난 뒤에 투표 분류기를 집어넣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투표 분류기가 전산하는 작업입니다. 그게. 그리고 집계를 전부 전산해버리지 않습니까? 올해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이영돈 TV, 이영돈 PD TV에 가보시죠. 6.3 대선의 부정선거 증거도 올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작업으로 집계를 했죠. 집계해가지고 올릴 때 이 올리는 사람이 숫자를 조작해서 통계할 때는 조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대선 개표 시간에 두구두구두구두구 해서 TV에 나오죠. 이재명, 김문수, 몇 표, 예상 득표율, 예상 당선, 그거 전부 전산 아닙니까? 그거 전부 전산 아닙니까? 지방에서는 수작업을 해가 또 분류해가지고 또 역시 뭐 올릴 때 집계 숫자를 계산할 때는 전부 전산하는데 숫자가 조작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날 오늘 올해 6월 3일 날 전환길 뉴스에서 그날 개표 방송 투표 날 라이브 방송했지 않습니까? 그날 기억납니까? 네이버에서 전 국민들의 투표율이 올라가다가 갑자기 숫자가 바뀝니다. 알고 있습니까? 투표자 수가 줄어든다니까요. 얼마든지 조작 가능성이 있죠. 자, 전환길에 대해서 야 그 음모론이야 하는 사람 답변해봐. 초등학교 지적 수준만 가면 알 수 있잖아. 전산화라는 것은 조작이 가능한, 해킹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답변해봐. 전산화는 조작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선관위의 이거 인터넷망이 일반하고 분리됐다고 했지만 이번에 가짜로 또 드러났죠. 무엇을요? 평상시에 분리되어 있다가 투표하는 날, 집계하는 날은 연결됩니다. 따라서 중국이 우리나라 전산의 조작에 개입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왔던 6.3 대선 앞두고 왔던 바로 모산 대사, 존 밀서, 그리고 그랜턴 유시엄 같은 전문가들이 와서 우리나라 6.3 대선에 대해서 국제선거 감시하러 와서 미국으로 돌아가서 미국 의회에서 미국 법무부에다가 보관 보고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6.3 대선은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게 명백하다. 그 배후가 중국이고 중국 지도자가 바로 왕운이다라는 정말로 쉽지 않은 까지도 밝혔지 않습니까? 공개했지 않습니까?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덮고 가자. 왜 덮고 가야 됩니까? 누구를 위해서 덮고 가죠? 누구를 위해서? 역시 덮고 감으로 해서 이득을 보는 자, 그놈이 범인입니다. 왜 덮고 가야 되죠? 개표해고 FBI 와도 CIA 와도 다 깨보자는데 뭐가 잘못됐냐고. 전환길 말에 반박을 해보라고요. 첫째, 전산화하면서 해킹 위험과 전산 조작 가능성이 있다. 전환길은 그렇게 주장하는데 반박해 보십시오. 두 번째, 조사해보고 털고 가고 개선하지 않은데 무엇이 잘못됐죠? 부정선거 음모론이라고? 공정선거도 음모론이잖아. 뭐라고? 네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했다는 거 증거내봐. 못 내잖아. 제출 못 하잖아. 그러니까 공정선거도 음모론이야. 그래 따진다면.
부정선거도 업무를 하니까 내가 그 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지? 공정했는지 부정했는지를 조사해보면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6.3 대선의 모든 투표 명부 다 까보고 서버 다 까보자 이겁니다. 부안군의 행안면에서 전라북도 부안군 행안면에서 너무 이상한 투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밝혀보자고. 여러분 충격적인 말씀드릴까요? 경상북도 칠곡군이라고 있죠. 칠곡군은 미군 부대가 있습니다. 외관도 있고. 그 지역은 언제나 보수, 미군 부대가 있으니까 보수가 언제나 압도적인 그 표가 나오는 곳인데 그곳마저도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 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조만간 이것도 한번 보도하겠습니다. 이영돈 PDTV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전한길 주장에 대해서 나는 한번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은 이영돈 TV, 이영돈 PDTV에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나라 탐사보도 1인자 바로 이영돈 TV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짧은 영상으로 6.3 대선에 대해서 저도 어쩜 조만간 한번 방송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마당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베네수엘라를 시작으로 그 다음은 한국을 겨냥해서 우리나라 A웹 이런 거 전부 다 깨봐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전한길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 한번 해보십시오. 이재명 지지자분들인데 반박해보자고요. 저는요, 이런 전한길의 제안과 전산하지 말자, 해킹 위험이 있지 않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대만식 관장 선거로 하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프랑스에는 투표함이 이렇게 투명합니다. 저는 이렇게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하자는 전한길에 대해서 6.3 대선에 대해서 공정선거지 부정선거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국민들의 불신을 사고 있잖아요. 국민들 절반 이상이 선관위를 불신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선관위에 대해서 신뢰를 높이고 앞으로 치러질 내년 6월 지방선거, 그 뒤로 2028년 총선, 그 뒤로 대선까지 우리가 공정하고 투명한 지도자 뽑겠다는 이런 전한길의 의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왜 반대하는지 근거를 대보십시오. 근거를 대보십시오. 개선하자는데 무엇이 잘못입니까? 부정선거 무조건 음모론을 하는 인간들, 너희들이 바로 범죄자야. 너희들이 범죄자. 왜? 음모론인지 아닌지를 조사해보자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국민들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민주주의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국제선거감시단에서 중국이 우리나라 부정선거 투표에 개입을 했고 왕우닝이 그저 그 배후 조종자를까지 밝혔으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깨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덮고 가야 되죠? 덮자는 놈이 범인입니다. 덮자는 놈이 범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그런데 이 싸움은 제가 이런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싸우면 반드시 무조건 이기는 게 4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첫째, 극우라고 치부하는 인간들과 전한길 보고 극우라고 하죠? 극단적으로 우수한 사람 이 뜻이죠? 극우라고 하는 인간들을 싸우면 무조건 우리가 이깁니다. 극우라는 증거와 근거 하나도 없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은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극우라고 합니다. 장동혁 보고도 극우래요. 두 번째, 좌파와 우파, 그러니까 막시즘과 그리고 보수주의 가치관 싸우면 보수주의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미 역사적으로 검증이 됐잖아요. 좌파 국가들 중에 서방 선진국 중에서 여러분 좌파 국가, 공산주의 국가 어디 있습니까? 이미 끝났으면 그럼 보수주의가 결국은 이깁니다. 그래서 좌파 탈출은 지능순, 좌파 탈출은 지능순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세 번째 싸움에 무조건 이기는 게 바로 부정선거 척결하자는 사람과 부정선거를 덮고 가자는 사람, 이 둘이가 싸우면 부정선거 척결하자는 자가 반드시 이깁니다. 왜요? 이들은 진실을 추구하고 덮고 가자는 인간들은 범죄를 은폐하자는 자 아닙니까? 그들은 거짓과 그들은 숨기는 걸 좋아하죠. 다 공개하자, 진실을 추구하는 자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가 뭐죠? 네, 비상기업이 내란이냐 아니냐 싸우면 반드시 내란이 아니다라는 게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비상기업 자체가 왜 내란이죠? 비상기업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어도 내란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4가지는 싸우면 무조건 이기는 거니까 부정선거 척결하자는 주장하시는 분들 힘내십시오. 극우라고 매도되는 분들 힘내십시오. 좌파들의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세 번째, 좌파 우파 싸우면 보수주의와 진보, 대한민국의 진보는 종북 좌파입니다. 대한민국 진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 통합진보당이잖아요. 통합진보당. 이석기 간첩이잖아요. 종북 좌파 세력이 진보입니다. 대한민국 보수주의 이깁니다. 무조건. 그리고 또 하나 뭐였죠? 네, 바로 비상기업이 내란이다는 주장과 내란이 아니다는 주장 싸우면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이기니까 비상기업은 내란이 아니다. 부정선거 척결하자. 그리고 보수주의가 이긴다. 극우라고 매도되는 사람 이 네 가지 주장하는 사람 무조건 이긴다니까 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